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연구원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이여선 교수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턴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늘 잡아주는 직진남이죠.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김천 서부교회 주석현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먼저 만나보시죠. We've come to lift up the name of Jesus. We've come to give him the glory and the praise. We were made so that we might worship him. 난 꿈이 없어, 아빠.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공무원, 건물주. 꿈을 정한 애들보다 못 정한 애들이 더 많아요. 하고 싶은 쪽은 있는데 뭔가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고민은 해봤는데 그게 부모님의 반대가 있고 자기 적성과 다르게 성적에 따라서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We've come to give him the glory and the praise. We were made so that we might worship him.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꿈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범균 씨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왜냐면 꿈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꿈이 있어야 내가 공부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범균 씨는 꿈이 뭐였어요? 전 대통령. 그렇죠. 네, 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고2 때까지. 고2 때까지. 예.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나요? 그때 대통령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고2 때까지. 그래서 그냥 살아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안 되겠다. 꿈을 바꿔야겠다.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3 때 꿈이 갑자기 그때 당시 이제 김재동 선배가 이제 갑자기 방송에서 팍 뜨면서 대구에 무슨 그런 놀이동산에서 레크레이션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나도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고 그다음에 난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장 장내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그때 처음으로 꿈이 제대로 본격적인 꿈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 친구들의 꿈이라는 게 대통령, 뭐 소방관, 뭐 선생님, 의사, 간호사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부인도 네. 있었죠. 가끔 미스 코리아를 네, 어줍지 않게 꿈꾸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범균 씨는 그런 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을까로 긍정적으로 변해간 거잖아요. 좋은 변화였네요. 그래서 딱 꿈도 바뀌고 나니까 내 뭐 대학이나 이런 목표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설정이 원래 됐군요. 고2 때까지 서울대. 원래 다 서울대잖아요. 네. 고2 때까지. 그래서 고3 때 내 성적표를 보고 아니다. 그래서 서일대를 갔죠. 서일대 레크레이션학과. 저희 이수근 선배 저희 학교 나왔고요. 문세윤 선배 저희 학교 나왔고요. 진짜요? 한국 코미디언 중에 서일대 출신 많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정말 개그맨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범균 씨가 처음에 대통령이 꿈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꿈으로 변경이 됐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꿈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개그계의 대통령이잖아요. 나 그 말 할까 봐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무슨 소리예요? 잠시만요. 제가 대통령이라뇨. 무슨 소리? 개그계 그 어떤 대변인 정도로. 대변인 정도로. 대변인 괜찮네요. 대변인 정도로. 네. 수석 대변인. 프랭크 씨는 꿈을 어떻게 잘 이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저는 10살 때 뮤지션 되고 싶었어. 오, 이뤘네 이뤘네요. 꿈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뮤지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건 없어요? 뭐 주변에 반대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어렵다고 느꼈다던가. 저는 뭐 너무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계속 음악가 다니고 싶어서 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부모님이 원하는 걸로 공부하고 네 아마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도 않으면서 어떤 찬양 뭐 월십팀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꿈을 이룬 셈이네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 한문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 잘 어울린다. 예. 한문학자로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청학동에서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어울립니다, 어울립니다. 이런 로망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꿈이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유도 없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신학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 할머니께서 어느 대학을 진학했는지 그때 여쭤보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리 와봐라. 네가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라고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와, 소름 끼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정말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어떤 격려와 응원, 기도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목사님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배우게 되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들 우리들의 꿈이 뭐였냐면 거인의 꿈을 꿨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제 친구는 헬렌 켈러, 나이팅게일, 나폴레옹이 꿈인 애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꿈들이 실제 내가 그 사람과 동일인이 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인들이 꾸었던 그 동일한 꿈을 같은 선상에서 꾸겠다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의 꿈은 거인의 꿈에서 요새 아이들의 꿈은 서민의 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아들에게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제 저는 정규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이고.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딸은 이제 너는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저는 식당 아줌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식당 아줌마니? 그랬더니 서빙을 하는 게 너무 좋대요. 중요한 건 이런 꿈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에 이룰 순 없지만 거대했던 꿈하고는 다르게 이룰 수 있고 대단히 현실적인 꿈으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꿈도 이렇게 방향과 변화를 갖는 것 같아요. 실제 청소년들은요, 꿈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양 한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8반 스나영입니다. 2학년 3반 이유정입니다. 1학년 4반 김나인입니다. 1학년 12반 김소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베이시스트도 해보고 싶었고 기타리스트도 해보고 싶었고 지금은 좀 두리뭉실한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큐레이터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선생님, 광고기획자,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소설작가랑 방송작가랑 언어치료사요. 운동선수도 되고 싶었고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예능 PD라는 꿈이 제일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를 할지 제대로 정해진 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깊게 진로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뭐 해야 될지 더욱더 결정을 모르게 됐어요. 너무 이런저런 걸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진로가 흔들려서 지금은 큐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꿈은 아직 40% 정도밖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IT 관련 직업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 쪽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경제적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직업들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새 워낙 경제난도 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보면 빨리 취업하고 빨리 돈 많이 벌고 약간 그런 직업들을 많이 얘기해요.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시험을 망치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공무원이나 하자. 빨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정감 있는 공무원을 원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항상 보면은 얘기를 해요. 나는 되게 꿈이 없다고. 자기는 성적이 좋긴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걸 못 찾겠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꿈을 갖는다는 거는 자기의 앞으로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앞길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더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을 보면 맨날 공부만 하잖아요. 막 집, 학원, 학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직업, 그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체험할 기회도 없고 별로 알 기회도 없어가지고 그 직업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성적을 중요시하니까 그냥 성적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제가 흥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자기가 이 분야에 적성이 맞지 않으면 금방 어차피 그만둘 텐데 맨 처음부터 자기가 흥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 그 직업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흥미가 중요한 만큼 경제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 성인이 돼가지고 돼서까지 막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이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정말 그 직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흥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경제성도 똑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소담이가 한 말처럼 부모님께 언제까지 손 빌려 살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자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직업을 이렇게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많이 접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스펙트럼이?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저는 자신감이랑 자존감 같은 게 좀 많이 낮아가지고 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제가 앞으로 할 직업도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되는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학생들의 생각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꿈을 설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느꼈고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선 게 처음이라서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워낙 대학 진학과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냥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요 사이에서 친구들이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 친구들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많이 꿈꾼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무래도 고소득이라는 측면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니까 마냥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직업, 연예인 이렇게 꿈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연예인을 해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범균 씨. 연예인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나요?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이제 웬만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 주변에도 개그 지망생만 10년씩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백조가 물 위에 쫙 떠다닐 때 백조는 아름답지만 그 밑에 발은 난리가 납니다. 그럼요. 이 발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내가 저 꿈이 맞는 건가? 저 발까지 봤을 때 저것마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연예인이나 직업을 하는 게 그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범균 씨의 답변이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하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본인은 하고 있잖아.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도 하고 우리 청소년 아까 그 VCR 중에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 친구의 이야기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직업 자체를 좋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뭔가 좀 우리 아들이 저렇게 클까 봐 걱정돼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의 지금 4살 아들의 꿈이 사자입니다. 저희 아들은 사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자가 낫네요. 우리 아들은 공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이 지금 아이들의 저 꿈처럼 바뀔까 봐 아까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됐어요. 한국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장래 희망이 조금 획일화되고 단순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랭크 씨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완전 편하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원하시는 거 고민해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하는 일, 모든 일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큰 갖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역시 교회 오빠다운 그런 아주 직진만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예. 청소년들에 대해 알아볼수록 꿈에 대해 들어볼수록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역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4명의 청소년 얘기를 들어봤지만 애들이 생각이 멀쩡해요. 맞아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장기적인 안정을 되게 요청하는구나.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직 청소년 17살,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하구나. 장기적 안정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실패가 높은 것은 선택하지 않고 가능하면 성취 중심의 것을 가려고 하는 건 맞구나. 누구나 실패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 사회가 이 성공지향이고 또 이제 소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먹고 산다는 게 수월치 않다. 그러니 어쨌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신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가 보니까 물론 큰 노력 없이 뭔가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4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본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도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3가지를 함께 이렇게 모아본다면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이제 미술에 보면 조각 분야가 있는데 조각에 보면 2가지가 있어. 하나 가법이라고 해서 붙이는 방식이 있고 간법이라고 해서 파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돌멩이처럼 딱 계획해가지고 쫙 파고 들어가도록 네가 생각해라고 이렇게 의무를 주진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범위 안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법이라고 좀 봐요. 찰흙처럼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의 진로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과정이고 될 수 있고 가법이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진로가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고 내 꿈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꿈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그냥 없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힘들다면 그냥 꿈 없이 살자라고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꿈이라는 게 지금 쭉 얘기하다 보면 꿈은 곧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을 맺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이라는 게 꼭 직업이라는 의미로만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의 꿈은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다, 어디를 가보고 싶다. 이것도 나의 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은 뭐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꿈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여라 권해주고요. 또 격려해주고 본인도 어떤 직업을 찾는다라는 것보다는 그 작은 일을 하나 이루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한번 해보다 보면 거기서 나에겐 이런 장점이 있구나. 또 나도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없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좀 압박하거나 한계를 짓지 말고 그 아이들이 작은 일로부터 좀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아이들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모두가 좀 좋은 꿈을 찾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룰 수 있는 직업보다는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해 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가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에 다가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3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진학 문제로 엄마랑 크게 다퉜어요. 우리 딸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어우, 나요. 진짜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알고 한턱 쏘라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근데 나 할 말이 있는데. 뭐야 우리 딸 뭐 다 들어줄게. 뭐 용돈 필요해? 뭐해? 내가 전교 1등 해서 엄마 소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내 소원도 하나 들어주면 안 돼? 뭐야? 나 애니메이션 학과 가고 싶어. 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학과. 또 그놈의 마라타령이야? 엄마가 법대 가라 그랬지? 나중에 법대 가서 취미로 그려. 몇 번씩 얘기해. 나중에 판사봉 잡고 그 옆에서 잠깐 그리라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엄마, 유턴해서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등학생, 여학생이 실제로 보낸 사연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사연까지 보냈을까 싶고요. 부모님과의 갈등 흔히 있을 수 있죠. 범균 씨도 혹시 부모님과의 갈등 있었어요?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되고 싶다 했더니 나가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별말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계셨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부모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되기를.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신대 가서 정확하게 그냥 목사님의 길을 가길 바랬죠. 전혀 그쪽은 생각이 없었나요? 저는 아빠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나는. 나는 저렇게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 제 후배가 될 뻔했네. 그러니까요. 네. 안 되길 잘했죠.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 되길 잘했죠. 근데 범균 씨가 목회자가 됐으면 설교가 정말 재밌어서 막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저희 아빠도 아직 모른다. 아빠도 38에 유턴했다. 저희 아버지가 38에까지 사업하시다가 38에 목회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45세 목사 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범균 씨. 아니요, 저는 제 이 꿈 열심히 부여잡고 그냥 개그맨 평생. 그래요, 개그계의 대통령. 그렇죠. 행정부자가. 정보가 필요하면 좀 오세요. 아니. 정보는 아빠도 많아요. 만약에 그럼 범균 씨가 역으로 자녀한테 어떤 넌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녀가 꿈을 거부한다던가 자녀의 꿈을 범균 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저희 아들이 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농구 선수가 좀 되길 바래요. 키가 큰가요? 아니, 아빠 지금 아빠 키가 정해져 있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아들이 농구 선수를 한다 그러면 모든 걸 접고 미국으로 온 가족이 아들 농구 유학을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도 문제인 게 아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아들에게 강요합니다.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제가 친한 방송인 무조건 자기 아들은 야구 선수 해야 된다고. 저희 아들이 이런 또 거 좋지 않아요. 돌잔치 때 공을 잡았습니다. 강요했나요? 아니요. 공적으로 유도했죠. 공이 3개가 있어요. 공을 조금 많이 났을 뿐이에요. 이건 무효입니다. 조금 많이 났어요. 농구공, 축구공, 골프공 이렇게 3개를 제가 났으니 공을 잡았어요. 이 댁도 약간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직업을 놓고 약간의 갈등 예상이 되네요. 콩고에서는요. 만약에 자녀가 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좀 지지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가! 하는 편인가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무조건 해야 돼. 프랭크한테 부모님이 되라고 한 건 뭐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변호사. 법대 가라고. 변호사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건 꿈이도 없이 저는 그냥 음악, 항상 음악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콩고에서는 음악하면 프로모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가 만약에 음악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법학과 가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반대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알겠다고 법학과 다녔습니다. 공부해서 저는. 홍고 법대법부예요? 엘리트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게 됐고 뭐 음악과 하고 싶었어 했는데 아버지가 야, 너 한국에서 살고 싶냐? 그런 거 어디냐? 콩고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법학과 다니라. 근데 한국에서 외국인 법학과 다니면 안 된다. 행정학과라 가는 건데. 그래서 뭐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학원도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꿈을 찾아 갈 수밖에 없었네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조심해, 아버지가 너 콩고에서 자객 보낼 거야. 아니 제가 보니까 콩고랑 한국이랑 머니까 그렇지 가까웠으면 끌려 들어갔어요. 그럼요, 바로 잡혀갔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알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돈을 얼마를 들여서 키웠는데 이런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자면 부모의 희생도라고 할 텐데 희생도가 큰다는 건 부모가 뭐 물론 값없이 사랑하지만 값없는 사랑은 없어요. 다 보상 심리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가 딴 길로 간다? 이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고요. 이건 뭐냐? 배신이거든요. 나의 희생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꿈이 자금 이렇게 서민 형태로만 변화하고 생계 형태로만 가는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이걸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공 신화라는 거. 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N포 이야기하는데 N포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N이라는 수로 바꿨는데 그걸 보통 20대부터라고 생각하시죠? 10대부터 N포입니다. 10대부터. 벌써 포기를 해요? 그럼요. 왜냐? 20대 언니 오빠들 보니까 대학 가기도 힘든데 유수한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죠. N포는 10대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삽질을 한다고. 근데 무의미한 삽질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퍼봐야 알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이 좀 한 우물만 파지 말고 그 시기에 허락된 특권이니까 여러 우물을 파면서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직업과 꿈을 둔 갈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로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거죠. 이 아이를 어떤 길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맡기셨나를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해서 아이에게 그 방향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조력자가 되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좀 최선을 다해주는 이런 후원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직업이나 꿈 때문에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간접적으로라도 그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해가지고 이 건물을 공중불에 폭파시켜버렸어. 일단 오늘 주제 이름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되게 고민했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예. 예. 우리 그냥 꿈 아니라 무슨 꿈? 너무 찾자고 이야기했고요. 요소공주 미키가 특이한 게 꼬마가 뾰로로 가면 뭐냐면 지금 꿈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종교 수업으로 시작하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2003년에 이제 온양 한올 고등학교를 처음 왔어요. 제일 많이 상담 온 애들이 꿈이 없어요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직업을 찾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게 직업이니까. 직업 탐색이라는 거, 내가 일로 간다는 건 이런 거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직업은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찾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누가 야, 너 누구냐고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직업을 찾는다는 건요 10년, 20년 뒤에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제가 누굽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나눠드리는 종이가 저와 함께하는 그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종이 중에 하나예요. 뒤로 돌려주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알파벳이 하나만 써 있는 사람도 있고 2개 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흥미는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직업 그 3가지 교집합을 찾으면 좀 내가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꿈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 성적표 안 보셨죠? 목사님 저희 집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TI 성격 검사를 하면 이런 성격은 이래 소중하고 이런 성격은 이래 소중해. 너 검사해봐. 검사했으니까 이런 직업 나왔지? 그 직업 정보 찾아봐가 아니라. 근데 그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럼 직업이란 게 뭐지 진짜? 그냥 돈 버는 건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직업이란 게 이런 거구나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잘하지? 뭐 할 수 있지? 뭐 하고 싶어 하지를 차근차근 물어가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상품 디스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상품 디스플레이어가 뭔지 아는 사람? 모르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모르면 싫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 예, 시작. 모르는 직업 있으면 물어봐요. 임상, 병의사, 원천사 이런 멘탈가가 뭐예요? 도덕사가 뭐예요? 쌤 지배인이 뭐예요? 지배인. 지배인은 뭐 다양한 데서 보면 일단은 그곳에 호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배인이야. 순수 미술가 뭐냐면 만약에 미술한다 그래도 일러스트나 그쪽은 산업미술이잖아. 순수 미술이라 그러면 예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순수 미술이야.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직업보다 더 다양한 직업들을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많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억제될 때 뭐죠? 정답! 오케이. 예, 그럼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1번은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이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5분 정도 작전 타임 시간을 드릴 건데요. 체크한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가 얼마까지 쓸 건지. 예, 지금부터 작전 타임 시작! 꿈경매는 아이들이 일단 꿈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룰 때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이 의미가 없으면 또 가치가 없는 것이면 의미가 없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데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1학년 12반 꿈경매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인기 상품이죠. 최저가 3,000. 3,000. 4,500. 4,000. 4,500. 5,000. 5,500. 7,000. 제가 사고 싶었던 꿈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원하는 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8,500. 거기까지 8,500. 하나, 둘, 셋, 낙차. 8,000 쓰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꿈을 이루려면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주고 마칩니다. 제 꿈은요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영어교사예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제 음식을 먹게 되면 행복해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같이 행복해져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을 가르쳐주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하는 거를 느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게 됐습니다.
일에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매사에 열정적이고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교사가 돼서 여러 학생들과 제가 가진 것 그리고 많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선생님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빨리 찾아야만 한다는 그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고요. 고민하느라 아무것도 못하지 마시고 믿고 최선을 다하며 가자. 최선을 다해 살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득 어느 순간인가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게 해주고 싶은 일. 네. 저희가 봐도 참 재밌었던 저 수업 실제로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많은 고민 끝에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만 싹싹 긁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요. 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축복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가 직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케이션인데 이 보케이션이란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소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켈빈으로도 얘기하는 깔뱅 있죠. 이 깔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직업이라는 게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소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건 내 꿈을 성취하는 것과 동시에 행복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처럼 사람의 삶이 그렇게 평화롭게 샬롬 상태로 가는 건데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단기로 뭐를 딱 성취했을 때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질 때 가장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참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수업을 보면서 좀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런 방식의 수업을 통해 사람들은 정말 삶을 큰 궤적에서 보고 직업과 소명을 즐거움의 차원에서 해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소명이란 게 뭔가 꿈과 어떻게 다를까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조언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 내 재능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계속 좀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연결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조언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또 우리 아이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아주 기특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면 다 그것이 제사장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여기고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조금은 슬픈 주제로 시작해서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꿈을 꿔봤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로서요. 범균 씨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아들의 꿈이 사자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아이의 꿈이 계속 그냥 사자이길 바래요. 이렇게 좀 순수하고 그리고 현실에 찌들지 않고 본인 꿈은 본인이잖아요. 현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물주도 좋죠. 모든 건물주도 좋고 연예인도 좋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매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게 좋고 이게 돈을 잘 벌고 이게 좀 안정적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꿈이 우리가 사회가 이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우리가 좀 나아가서 어른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이제 젊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뭐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상을 볼 것이다 합니다. 이상, 비전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 그 소명이 발견되고요. 내 안에서 분별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잘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 놓지 않고 우리의 꿈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저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자면요. 자녀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네가
안 돼라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나운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포기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포기했다면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고유한 재능 잘 살려서 본인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더 여러분들의 고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유턴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연구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장래에 감당할 일을 선택할 때에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온전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은 빨리 끝내는 것이 나한테도 행복하겠다. 목회자가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참담함, 비참함.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